안녕하세요. 다솜이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직도 코로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네요. 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벌써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성생활이라든지 코로나19와 출산율이라든지 뭐 혹은 코로나19와 바뀌는 성행동이라든지 이렇게 성 쪽에서도 코로나19와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재밌는 발표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23개국이잖아요. 거기에서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 80%가 출산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한국하고 일본은 출산율이 더 나빠지고 별로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유엔에서요, 최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세계 인구 전망 2022년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출생 시에 기대 수명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기대 수명이 이건 세계 평균이에요. 72.8세였는데 2021년에는 71세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 인구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한 경우가 많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대 수명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볼리비아나 레바논 같은 그 제3국가는 좀 더 낮아지고 있는 중이고 저소득 국가는 당연히 좀 더 출산율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뭐 백신이나 이런 것에 불평등이 있고 하지만 고소득 국가도 곧 이렇게 좀 더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이 세계 기대 수명은 72.8세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83세가 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기사를 보면 우리도 기대 수명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독일하고 미국은 성욕이 좀 줄었다고 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터키는 유일하게 성욕구가 좀 유효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그 붙어 있는 재택 시간이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욕이 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터키 남자들이 좀 더 남편들이 좀 섹시한가 봐요. 그렇죠? 옆에 있으니까 성욕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OECD 국가 23개국에서 선진국의 80%는 출산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북유럽의 여러 국가들 요즘 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한데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아일랜드나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의 출산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너무 많은 나라에서야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 출산율이 떨어지거나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출산율이 0.81입니다. 둘이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은 1.30. 둘이 결혼하면 하나보다는 조금 더 낳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남녀의 평등지수라고 합니다. 집에서 얼마나 가사를 나누고 있고 육아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북유럽의 남자들이 육아 휴직이라든지 혹은 육아 분담률이 훨씬 더 높고 가사의 분담률이 높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져도 남편에게 애정도 생기고 관계가 좋기 때문에 성관계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일본과 한국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여자는 둘이 재택근무하게 돼서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남편이 좀 집안일도 더 많이 나눠서 하고 아이들도 좀 더 봐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재택근무가 시작되니까 오히려 아이들을 봐주기는커녕 이 남편을 돌보는 일까지 하게 돼서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한국의 남자와 일본의 남자들은 정말 그 가사 분담이나 육아를 잘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다른 나라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와 그 일본의 가사 육아 시간은요, 남성의 4배에서 5배를 여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남편까지 돌봐야 되니까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재택근무로 관계가 좋아지는 부분은 성관계도 많이 하고 아이도 낳게 되겠지만, 재택근무로 인해서 남편까지 돌봐야 되는 아내는 관계가 나빠져서 출산율은커녕 더 부부 갈등이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2가지 생각이 나지 않으세요? 아마 그 자녀를 독립시킨 혹은 왜 이 결혼시킨 그런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손주를 보려면 우리 아들이나 사위가 좀 많이 도와줘야겠다,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고, 아예 출산율은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건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같이 도와주면서 일을 좀 나누면 훨씬 더 사랑을 나눌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사 분담의 기준은 그거래요. 뭐 당신은 몇 시간 하면 나는 몇 시간 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좀 앉아서 쉬겠네, 이게 가사 분담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솜이 여러분,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겠네요.